저도 작년에 이제 관련돼서 그 발제를 좀 했었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모습들이 어떤 주로 이제 사진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해외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거기서 좀 더 뭘 얘기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약간 좀뭐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 인권 관련해서 중심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계속 성별 분리 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약간 지금의 법이 이제 성별 분리를 강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화장실과 관련된 법들이. 물론 이제 그게 사실상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성중립 화장실 못 만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개별 가게나 뭐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전혀 그 법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법으로 계속 이제 분리가 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과 관련된 어떤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성별 분리나 트랜스젠더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위해서 어떤 법제도적인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6월에 발의됐죠. 6월 29일에 장혜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고를 했죠. 차별금지법이 이제 드디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시설물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당해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때 있어서 이용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반대 세력이라고 하죠. 차별금지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뭐 남자가 여자라고 다 우기면서 화장실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주장이 다양해요. 여기 이제 뉴스엔조의 기사를 링크 들어놨지만 여기 보시면 대충 팩트체크를 볼 수 있긴 한데 저들의 주장은 일단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내가 남자가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트랜스 여성이라고 우기면서 들어가면은 막을 수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막으면은 차별금지법으로 소송 걸 거다. 그러면 진다 무조건 시설관리자가. 그러니까 여전히 막을 수 없다. 범죄가 일어나 처벌할 수 없다. 차별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의 성별 분리하는 식 다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차별이니까. 모든 화장실을 성질의 화장실로 바꾸지 않으면은 바로 소송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나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면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해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걸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식의 주장들을 요새 보시면은 옛날에는 거의 다 동성애였거든요. 동성애, 에이즈, 뭐 이제 이런 동성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사회의 어떤 그 이성원 질서가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건 얘기는 안 하고 대부분 이제 화장실, 목욕탕 이런 성별 분리 공간에서의 어떤 트랜스젠더를 침입자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화장실을 편하게 가지 못했을까. 화장실이 정말 편한 공간이었고 누구한테나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간이었으면 이런 얘기 주장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겠죠. 그게 뭐 문제냐라고 하겠죠. 이게 바로 이 불안을 자극하는 것들을 저 반대 세력에서도 알기 때문에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제로 불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정말 편한 공간이 아니었는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들의 주장에서 한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주장을 뭐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되게 어떤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은 최근에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막 지자체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래라는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2018년부터 보니까 대충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래라고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 23개 서울시, 뭐 경기도, 뭐 제주시, 뭐 과천시, 뭐 이렇게 여러 시에서 이제 시나 도에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에요. 2018년에 만든 거고 서울시는 이걸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이런 걸 발표하고 이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에 의무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유니버설이라는 건 어쨌든 유니버설 도래를 보면 항상 그렇게 돼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 체격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떤 특징입니다. 근데
저기 오른쪽에 그 화장실과 관련된 유니버스 디자인 가이드 중에 이거 보시면은 전 이게 과연 유니버스 디자인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게 왼쪽이 이제 공원이고요. 오른쪽이 이게 시설입니다. 이렇게 개발 건물하는 시설인데 일단 타점이래 이게 공원의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신 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다목적 화장실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장실이 다목적 화장실로 되는 게 아니라 다목적 화장실은 한 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고 그 위치는 그냥 대충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공간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별도의 화장실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과 일반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약간 대비되는 것 같고 이제 이거 시설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없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이거 남자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래서 이거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면 편안할까 마주친다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주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르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별도 없이 구별도 없이 성별도 연령도 국적도 장애여부라고 하지만 여기에 성별적 기준과 성적 지향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 보면서 좀 묻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나 뭐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인권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위해서 인간이기 조건으로서 주어진 권리잖아요. 화장실만큼 사실 인권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을 못 가면 사실상 그건 인간이 어떤 생물로서의 어떤 존엄성조차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인데 당연히 인권이 여전할 것이고 이거는 뭐 당연히 국제인권 규범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충분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유엔이 2015년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인권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위생시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보안이 지켜지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런 시설에 물리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된다. 화장실에 당연히 가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된다. 하고 있고요. 국제인권이 이게 요게아카르타라고 이번에 이제 성소수자에 관련된 국제인권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국제인권 조약에 어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만들고 합의한 성적 제한 성별 정책과 관련된 어떤 국제인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35원칙을 위생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적 제한 성별 정책, 성별 표현, 특징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평등하고 적절하고 안전한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 이게 국가가 뭐 전체적인 충분한 분석해서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권리라는 것들은 이미 충분히 어떤 하나의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국제인권 규범들이나 관련된 어떤 문서들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화장실은 어쨌든 성별이 많이 분리되어 있죠. 대부분의 화장실. 성별이 분리된 곳에서 그런 트랜스젠더들 이제 사실 꼭 성별이 분리된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트랜스젠더만은 아니죠. 이게 어떤 그 외모적으로 여성스럽거나 남성적이지 않은 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반인을 동반했는데 동반인과 나이 성별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가기가 불편한 것인데 그걸 좀 더 이제 그냥 트랜스젠더를 한정시켜서 잡아본다면은 사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거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트랜스젠더 화장실 관련 프로젝트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요. 이거죠. 여자 화장실 같은 머리가 짧은 이제 이분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머리가 짧은 어떤 외모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남성의 성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왼쪽 여자 화장실 가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소리 지르면 꺼지라고 한다. 오른쪽에 가면 얻어맞는다. 그럼 대체 어디에 가야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에 갈 때 안전의 위험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들이 보통 뭐 비트랜스젠더가 느끼는 것들을 계속 저쪽 그 화장실 관련해서 얘기하는 강조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면 막 침입을 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 역시 그 화장실에서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 거부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범죄자로 몰려서 수사를 당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2012년에 보면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건 이제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성절수를 다 했어요. 성절을 다 해봤고 신체적으로도 이분이 어떤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법적 성별 정책을 잘 밟고 있는 중이었어요.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여타에 갔다가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신고를 했냐? 생기게 남자 같다고. 신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할 건 없어요. 근데 누가 떼있어서 생긴 게 남자가 더 신고해요. 경찰이 왔더니 당연히 뭘 할 게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이 사람은 할거 아무리 없어서 결국은 처벌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어떤 화장실 이용하다가 신고를 당하고 경찰에 체포당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안전의 경우 범죄의 어떤 그 위험들은 뭘로 발생하냐? 법적 선별로 발생하진 않죠.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법적 선별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뭐 물론 최근에 LH 공사가 이제 그 QR코드 찍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면 이제 법적 선별에 따라 나뉘겠지만 그게 아마 보편화되진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들어가냐고 판단하는 거는 외모죠. 외적으로 봐서 여성 같으냐 남성 같으냐.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머리가 짧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인지 뭐 시스젠더인지 그건 상관없죠. 그냥 머리가 짧아서 남자같이 보이는 이유만으로 만약 이심스러운 눈치를 받고 반면에 남자 화장실에 그냥 머리가 긴 사람이 들어가면은 다들 뭐 쳐다보게 되고 움찔움찔하게 되는 부분들. 사실상 그 분리된 공간 자체가 일종의 성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젠더 폴리싱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젠더 감시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그 젠더 감시 시스템에 포섭되기 위해서 어떤 젠더 이문법적인 어떤 성별표현을 따르게 되죠. 그 번역자 중에 뭐 어라운드 토일렛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갈 때는 자기는 꼭 화장을 하고 트랜스 여성인데 평소에는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화장실 가려고 꾸미고 다닌다. 사실 여기 이제 발제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더 급해서 성대한 수술보다 성형 수술을 먼저 했다. 사실상 나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내가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계속 그 문제 제기가 되는 성별 이목법적인 어떤 세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화장실을 못 가는 문제들은 뭐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터에서 화장실을 못 가면 당연히 노동권의 문제가 있을 거죠. 학교에서 화장실을 못 가면 교육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가장 이 모든 걸 다 포괄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되는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이라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건물을 가든 길거리를 돌아다니든 화장실은 어디든 볼 수 있고 누구한테 열려있고 누구나 가야 되는 공간이 그 공간이 전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모습을 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주는 상징적, 사회적으로 주는 상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부정되고 있다는 것인가를 굉장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어라운드 토일렛 보시면은 성중립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어떤 회사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면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시 이제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이제 법률이 지금 성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공중화장실법이라고 사실상 이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개방돼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게의 어떤 기본 가게 화장실 이런 것들은 공중화장실 아니죠. 이건 가게 이용객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공원에 있는 그냥 열린 화장실이나 뭐 시청사나 역에 있는 화장실이거나 아니면 건물 중에도 이제 그냥 1층 건물에 열린 화장실이 있죠. 특별히 비밀번호 안 걸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공중화장실이고 그런 것들을 다 규율하는 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7조에 보면은 남자 화장실을 구분해야 되고 이제 구분하면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되도록 이제 설치해야 됩니다. 이 항에 보시면 이제 여자 화장실이 남자의 대소변기 수의 2.5배 이상 되도록 어쨌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별을 분리하면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의 대기 시간 차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자로 얘기하면은 이게 최근에 예전에는 최소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적으로 남자 화장실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여자 화장실은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이 뭐 최소 5개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다들 2.5배니까 여자 화장실은 한 8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소 기준이 최근에 삭제됩니다. 왜 삭제를 했냐면은 최소 기준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을 지었는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수를 맞추려고 부족하니까 남자 화장실 변기수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변기수를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이 7조를 위반하면 이제 그 남녀 화장실 구분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럼 지자체장이 이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뭐 심하게 폐쇄 철거 명령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과태료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지금 법으로는 이런 화장실 성별 분리가 이제 원칙
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진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발제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다 화장실의 성별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공주화장실 법률만이 아니라 도시철도 전공자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 지침, 우체국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도 이제 학교 내에서 화장실의 성별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정신요양시설 관련된 법률,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도 한부모 가족 센터에도 화장실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위생기구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건설 관련 법률에서 이게 뭐냐면은 저기 국토교통부가 조용하는 이제 건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법률은 어쨌든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설계를 할 때 있어서 시공업자가 참고해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이제 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기준은 이제 이거 말고 위생기구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해서 모든 이제 건설 기준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위생기구 설계 기준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위생기구 설계 기준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생 설비는 남녀가 별도로 시설을 분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주거나 숙박시설에서는 분리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제 종업원수가 적은 데서는 분리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률과 기준과 어떤 그 관행과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따져서 성별은 당연히 위생설비에 있어서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얘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분리 자체가 뭐 완전히 뭐 그걸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남녀,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법이 전혀 상정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보여주는 상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별 분리만을 의무로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자체가 일종의 얼마나 이 문제에서 이제 성별을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어떤 그 의도성으로서 이런 상징을 두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럼 외국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 위생기구 설계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게 사실 만들어질 때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내셔널 플럼빙 코드라는 게 있어요. 국제 배관 코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국제규범위원회, 미국에 있는 국제규범위원회라고, 여기는 이제 어떤 정부기구는 아니고 건축업자들의 협회, 건설업자들의 협회에서 이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규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위생설비 기준으로 국제 배관 코드라는 걸 만듭니다. 왜 국제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적용하는 코드거든요. 미국에서 적용하는 코드인데 국제위원회가 국제코드예요. 어쨌든 이거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미국이 한 35, 근데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35개주와 워싱턴 DC가 국제 배관 코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에 좀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은, 이 국제 배관 코드를 개정해서 단독 화장실, 싱글 유저 레스트룸 또는 싱글 오키판트 토일렛 레스트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독 화장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구조나 표지판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코드에 이렇게 명시된 거예요. 코드에 명시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성주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건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 겁니다. 이미 뉴욕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2010년 1월부터 모든 단독 화장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단독 화장실 기준은 뭐냐? 싱글 유저 레스트룸이냐, 멀티 유저 레스트룸이 뭐냐면요. 싱글 유저 레스트룸이라는 게 그냥 화장실 한 칸만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 건물에 하나만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앞에 처음에 김장 선생님이 보여줬던 뭐 부산 해운대구나 이런 데처럼 그냥 방실 안에 변기랑 세면대랑 뭐 거울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방실 안에서 이제 모든 어떤 화장실 관련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단독 싱글 유저 레스트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멀티 유저 레스트룸은 변기는 다 개별되어 있지만 세면대를 분리하는, 세면대나 거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화장실 구조죠. 공유 화장실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싱글 유저 레스트룸이라는 게 꼭 한 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칸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거는 펜실베니아 한 병원, 펜실베니아의 그 구글 같은 거 나오는 건데, 펜실베니아 한 병원의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조립 화장실이고,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게 성별 구분은 없고 그냥 각 칸으로 이 안에 이제 세면대까지 포함해서 딱딱딱딱 나와져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또 어디 한 센터에 이제 화장실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을 좀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의 현재 건축 코드는 성별을 분류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긴 한데, 영국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얼마 전부터 공개 협의라고 이제 공청회 같은 걸 시작했더라고요. 공청회 시작해서 이
지금의 어떤 남녀 경기와 여성 경기의 비율이 타당한 것인가를 묻어보면서 동시에 성주립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겠냐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어떤 공청회를 이제 내년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관련된 규범이나 법적 코드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다시피 뭐 지금의 이제 법규가 없다고 해서 성주립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 건 아니지만 그 법규하고 있는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어떤 개선 과제로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위해서 어떠한 그 법제도적인 과제가 있을 것인지를 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면요. 첫째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화장실 법규랑 위생시설 설계기준이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 개정 자체는 단순히 그냥 뭐 문구 하나 넣거나 뭐 그런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넣음으로써 그 법이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가, 차별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법이 그걸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들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안전이라는 문제가 어쨌든 저는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의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정부가 지금 보조금을 줘갖고 계속 분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의 남녀 공용 화장실은 문제가 많죠. 아까 뭐 위인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화장실들은 구석진 데 있고요. 거의 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데 있고, 어둡고 조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설도 안 갖춰 있고, 당연히 그 화장실 되게 누가 이거 만들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게 분리가 곧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은 앞서도 이미 얘기했던 문제를 생각하고, 저는 여기 안전화장실이라고 법제도로 적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회의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것 자체를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이 위험한데 화장실만 안전할 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세상이 위험한데 화장실만 안전할 리가 없고, 반대로 세상이 안전한데 화장실만 위험하거나 이렇게 될 수 없고, 당연히 그 화장실을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든 성폭력과 이런 어떤 성차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 그 사회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법제도 필요할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좀 이러네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 차별금지 생기면 모든 성립부에 다 생기고 하지만 안 생겨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법하면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생기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고속버스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서 설치되게 갔는데 10년 만에 무슨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모든 화장실이 성립으로 바뀔 리도 없겠지.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얘기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가진 존재들을 그 법이라는 어떤 이런 틀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같이 배려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간다는 어떤 그 의지를,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건 법제도적인 문제지만 사실 거길 넘어가는 게 사실 그게 만들어져서 결국 인식의 어떤 개선들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 위생시설 설계 기준이 뭐 미국처럼 국제대화 코드처럼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기준이 바뀐 것만은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할 것이고요. 어쨌든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루이님이랑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그냥 화장실 생길 때까지 계속 길거리에 싸고 다니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겠다, 우리는 길거리에 싼다 이러면서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충격받고 좀 바쁘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좀 충격요법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좀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